토질력학 다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짐이란 어떤 것이냐면은 흙을 촘촘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흙에 있는 공기들을 제거하는 것이 다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짐을 그럼 왜 하느냐? 우리가 흙을 건설 재료로서 쓰기 위해서 어떤 지지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공기를 제거하게 됐을 때 이 같은 부피일 때의 흙 입자가 차지하는 그 무게가 증가하게 돼요. 이때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다짐을 해서 건조 단위 중량을 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예시가 해변가에 가서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만든다고 합시다. 이때 완전히 말라있는 모래로 우리가 모래성을 지으려고 하면은 안 만들어지죠. 계속 무너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흙으로 모래성을 만들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적당한 양의 물이 있을 때 이 흙이 지지력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적당한 양의 물의 양, 그것을 우리가 최적 함수비라고 얘기합니다. 최적 함수비, OMC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잘 다져질 때의 함수비가 최적 함수비다. 그리고 그 함수비로 다졌을 때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감마디 맥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고요. 다짐을 하는 목적은 일단은 밀도와 흙의 밀도죠. 흙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공기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근데 다짐을 해서 공기를 제거해 준다고 했죠. 그럼 흙 입자들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밀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력, 전단 강도, 부착력, 이거 모두 다 건설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는 압축성과 투수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압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상태의 모래가 있고 잘 다져 놓은 모래가 있어요. 이 위에다가 내가 뭐 앉는다고 했을 때 자연 상태의 흙 위에 앉으면은 흙이 움푹 파이겠죠. 압축성이 있는 흙입니다. 근데 잘 다져 놓은 흙의 경우에는 내가 앉았다고 해도 많이 파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압축성이 낮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수성의 경우에는 다짐을 하지 않은 흙의 경우에는 흙 입자 사이에 공기가 있죠. 그래서 그 공기 사이로, 그 공극들 사이로 물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다져놓은 흙의 경우에는 흙 입자와 흙 입자 사이에 공극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투소성이 낮아지고 압축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짐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이 다짐 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다질 때 그냥 뭐 손으로 다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질 흙 위에 어떤 해머를 두고 그 해머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외부에 있는 힘을 가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짐 에너지는 해머를 떨어뜨리는데, 그 우리가 다질 흙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 해머를 떨어뜨리는 높이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낙하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짐 횟수랑 다짐 층수가 있습니다. 몇 번 해머를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은 1m를 다진다고 했을 때 1m 흙을 쌓아놓고 한 번에 위에서 두드리면은 아무리 세게 해도 잘 다져지고 균등하게 다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0cm씩 5번을 나눠서 한다든지, 뭐 50cm씩 2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게 돼요. 그때 얼마나 나눠서 하느냐가 다짐 층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 번 나눠서 하고 여러 번 떨어뜨리면은 다짐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하지만 경제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어쨌든 다짐 에너지가 높으면은 잘 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짐 에너지 말고도 다짐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다짐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다짐의 효과라고 여기 적어놨고요. 여기 이시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다짐의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 흙의 종류에 따라서 이 다짐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은 입도가 좋은 흙일수록, 입도가 양호한 흙일수록 다짐이 잘 되는데, 입도가 양호하다는 게 어떤 거냐, 입자가 큰 입자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고 중간 입자도 있고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이 골고루 있어서 우리가 위에서 하중을 가해주게 됐을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틈으로 뭐 작은 입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공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도가 양호하다는 게. 그래서 다짐이 잘 되고요. 반대로 입도가 불량하면은 입자들의 크기가 거의 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입자들 사이의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입도가 양호할수록 다짐의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조립토와 세립토인데, 여기 조립토는 모래를 의미하고요, 세립토는 점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토보다 모래가 다짐했을 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점토는 입자가 아주 미세합니다. 그리고 미세하고 대부분은 크기가 균등해요, 모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래가 훨씬 다짐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적 함수비, 그 물의 양도 중요합니다. 그 물의 양이 최적 함수비에 가까울수록 다짐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 다짐, 다짐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다짐이 얼마나 됐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다짐을 할 건데, 그럼 그냥 거기서 마구잡이로 다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질 흙을 미리 퍼와가지고 시험실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수비와 이런 조건들을 이상적으로 만들어서 미리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인데, 시험실에서 나온 최대 건조 단위 중량, 시험실에서 나온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됩니다. 이때가 가장 잘 된 거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똑같이 다짐을 해요. 근데 이 녀석은 이상적인 현장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적인 상황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험실에서 했을 때보다 효과가 좀 덜 나타날 겁니다. 다짐이 좀 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비를 가지고 다짐이 지금 얼마나 됐는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했는데 이상적인 상황인 시험실에서 했을 때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럼 뭐 다짐 다 된 거죠.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대 다짐도까지 지금 설명을 해봤고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건설을 할 때 요구되는 다짐도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다짐이 돼야 된다. 이것이 만족이 안 된다면은 함수비를 조절을 합니다. 함수비를. 물의 양을 좀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져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짐도를 결국에는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